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니들은 양심을 휴게소에 버리고 왔냐?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저 옥분이는 핏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는 게 꼭 비 오기 전날 지렁이가 꿈틀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참아야지요. 오늘이 그날 아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우리 아들놈이 오는 날이니까요. 핏물을 3번이나 갈아주고 배와 양파를 강판에 갈아 넣고 금값이라는 한우 갈비를 30만 원어치나 재웠습니다. 30만 원. 제 무릎 연골 주사 3번 맞을 돈이고 찜질방을 30번은 갈 수 있는 거금입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이 돈이면 뜨끈한 국밥이 몇 그릇이야? 늙으면 입맛도 없다는데. 나는 왜 자식 온다니까 식욕보다 지갑이 먼저 열리는지 몰라. 영감탱이는 코 골면서 자빠져 자는데 나만 이 새벽에 무슨 궁상이야.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갈 건데 귀한 것만 먹여야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참 곱기도 하지요. 흰 머리는 염색으로 감추고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는 드라이로 한껏 우아하게 띄웠습니다. 누가 봐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참된 어머니상입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가 마치 링 위에 오르라는 공소리처럼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지요. 저는 앞치마에 물기를 쓱쓱 닦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달려나가는 척하며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철 로봇 태권브이보다 튼튼해야 하니까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미소 아닙니다. 제 시선은 정확히 45도 아래 아들의 양손을 향해 꽂혔습니다. 자, 보자. 왼손, 오른손. 어라, 왜 이렇게 가볍지? 저게 다야? 설마 저 덜렁거리는 게 빈손은 아니겠지? 차키 하나 달랑 들고 온 거야, 지금? 니들은 올 때 통행료도 안 내냐?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돈을 내는데 내 집 현관은 무료 입장이라 이거지? 제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20년 차 베테랑 연기자인 저는 0.1초 만에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입꼬리를 귀에 걸고 눈은 반달로 접으며 최대한 느릿하고 푸근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느냐. 오느라 고생 많았다. 차는 안 막히더냐? 아들은 덥석 제 손을 잡으며 들어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하긴 한데 손에 들인 게 없으니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며느리 손에도 자그마한 핸드백 하나가 전부더군요. 혹시나 해서 아들 뒤쪽을 슬쩍 봤습니다. 현관문 밖 복도에 귤 박스라도 놔두고 들어온 건 아닐까. 아니면 흔한 두루마리 휴지라도 사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없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니들은 양심을 휴게소에 버리고 왔냐? 남의 집 갈 때도 음료수 한 병은 사 들고 가는 게 예의거늘 친정 부모 집은 털러 오는 곳이라. 이거지. 빈손으로 덜렁덜렁 팔이 참 가벼워 보여서 좋겠다. 아주 날아가겠어. 엄마, 배고파 죽겠어. 맛있는 냄새 나네? 역시 우리 엄마표 갈비가 최고라니까. 아들놈은 신발을 벗어던지며 코를 킁킁거립니다. 30만 원짜리 한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모양입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을 꾹 누르며 다시 한번 성녀 모드로 빙의했습니다. 그래, 그래. 배고프지? 엄마가 새벽부터 갈비 재워놨다. 어서 들어와서 손부터 씻어라. 우리 며느리도 고생했다. 얼굴이 반쪽이네. 반쪽은 무슨 달덩이구만. 들어오면서 과일 가게 없디? 요즘 귤이 제철이라던데. 니들 입에는 갈비만 들어가고 내 입에는 맹물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내 갈비가 아깝다. 아까워. 저걸 그냥 확 다시 냉동실에 처박아 버릴까 보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세상 편한 자세로 TV, 리모컨부터 찾습니다. 안방에서 자다 깬 남편, 그 삼식이 양반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옵니다. 왔냐? 아이고, 우리 손주들은 안 왔어? 네, 아버지. 애들은 처가에 맡기고 왔어요. 오늘은 좀 편하게 먹으려고요. 아들의 대답에 남편은 허허 웃으며 아들 등을 두드려줍니다. 편하게 먹으려 왔다니 그 말이 제 귀에는 전투적으로 먹어치우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그래, 애들 없으니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KTX보다 빠르겠구나. 손주 핑계대고 빈손으로 온 거였어? 애들 과자 가. 아껴서 귤 한 봉지 사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이 화상들아.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갈비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냄새, 이 소리.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소리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제 통장 잔고가 타들어가는 소리 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내는데 텅 비어있는 과일 칸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먹고 싶어 사려다 비싸서 내려놓은 딸기가 아른거립니다. 아들이 오면 사오겠지, 며느리가 센스 있게 사오겠지 기대했던 제가 바보 천치입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물 좋지요. 셀프라고 써 붙여놓고 싶지만 저는 또다시 어머니라는 가면을 씁니다. 오냐, 간다 가. 시원한 보리차 끓여놨으니 그거 마셔라. 쟁반에 물컵을 챙겨 들고 나가며 저는 아들의 해맑은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수리가 훤한 게 회사 생활이 힘들긴 한가 봅니다. 짠한 마음이 10% 정도 들려는 찰나 아들이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야, 엄마 갈비 먹고 갈 때 좀 싸달라고 하자. 엄마 김치랑. 그 순간 10%의 연민은 증발하고 200%의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가 아직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싸갈 생각부터 해? 맡겨놨냐?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의 반찬 가게 겸업하는 줄 알아? 빈손으로 와서 양손 무겁게 가시겠다? 어림도 없다. 국물도 안 남기고 내가 다 마셔버릴 거다. 저는 쟁반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약간의 반항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눈치도 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합니다. 그야, 역시 우리 집 물맛이 최고야. 엄마, 빨리 밥 줘. 현기증 난단 말이야. 저 해맑은 얼굴에 밥그릇을 던질 수도 없고. 저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금방 차려줄게. 많이 먹어라, 내 새끼. 그래, 많이 처먹어라. 체하지만 말아라. 약값도 아까우니까. 다음 생에는 네가 내 엄마로 태어나라. 내가 아주 빈손으로 등골을 빼먹어 줄 테니까. 부엌으로 돌아선 제 등 뒤로 고소한 갈비 냄새가 씁쓸하게 퍼져나갑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칼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제 마음이 천근만근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밥은 먹여보내야 제 속이 편한 것을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어머니의 지독한 형벌이자 슬픈 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어머니의 지독한 형벌이자 슬픈 병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제 나도 좀 쉬자, 내 인생 찾자 수백 번을 되뇌어도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띠 풀리는 소리만 나면 조건반사처럼 몸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한번 자보려 했던 저의 야무진 꿈은 딸년이 현관에 들어서며 내뱉는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애들 좀 봐줘. 나 한숨만 잘게. 딸아이는 제 집 안방인 양 소파에 가방을 툭 던지더니 씻지도 않은 몸으로 벌러덩 드러눕더군요. 그 뒤로 손주 녀석 둘이서 할머니, 젤리 줘, TV 틀어줘 하며 우당탕탕 뛰어들어오는데 순간 제 무릎, 연골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회사 일이 많이 고되지? 그래, 엄마가 애들 볼 테니까 들어가서 좀 자거라. 우리 강아지들은 할미가 맛있는 거 줄게. 야, 이 기집애야, 너만 회사 다니냐? 나는 365일 무휴, 24시간 풀가동 가사 노동자다. 네 새끼는 네가 봐야지. 왜 늙은 애미 골수를 빼먹으려 들어? 내 무릎은 이미 파업 선언한 지 오래라고? 저놈의 손주 녀석들은 발바닥에 스프링을 달았나.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칼 들고 올라올까봐 심장이 쫄깃하다. 쫄깃해. 딸이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자마자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첫째 놈은 로봇 장난감을 거실 바닥에 패대기 치고, 둘째 놈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주스 타령을 해대더군요. 허리를 부여잡고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온 남편이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잠식이, 아니 주말엔 삼시오끼를 찾아 드시는 우리 집 상전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어이, 밥 줘. 국은 없나? 아침부터 무슨 빵 쪼가리를 먹으라고 그래? 얼큰하게 콩나물국이나 좀 끓여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과도의 칼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차 베테랑 연기자처럼 눈꼬리를 휘게 접으며 상냥하게 대답했지요. 어머, 당신 속 풀고 싶으시구나. 알겠어요. 우리 바깥 양반 드시고 싶다는데 해드려야죠. 잠깐만 기다려요. 뚝딱 끓여올게. 뚝딱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콩나물은 누가 다듬고 육수는 누가 내는데?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삼식이도 모자라 이제는 메뉴 주문까지 해?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 나이에 국 끓이는 기계 노릇을 하고 있냐고. 확 그냥 콩나물국에 캡사이신을 반 통 들이부어 버릴까 보다. 부엌으로 돌아선 저는 싱크대를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 놈이 리모컨을 던져 화분을 깨뜨리는 소리가 장그랑 하고 들려왔고, 남편은 애 안 보고 뭐해? 라며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네네, 가요, 갑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안 다쳤니? 네가 좀 치워라. 이 화상아, 소파하고 한 몸이 돼서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아오, 내 혈압. 뒷목이 뻣뻣한 게 오늘도 수명 3일은 줄어들었다. 저는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주말, 화목한 3대 가족의 풍경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늙은 어미의 등골이 빠지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옥분 씨가 감당해야 할 끝나지 않는 효도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옥분 씨가 감당해야 할 끝나지 않는 효도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끝나기도 전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가득 며느리의 화사한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옥분 씨의 심장은 부정맥이라도 온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입꼬리를 귀 밑까지 끌어올리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어쩜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도 하지? 우리 강아지들도 왔네?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옥분 씨의 목소리는 교양 강좌 강사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미 식칼을 도마에 내리꽂고 있었습니다. 연병알, 주말엔 좀 쉬자. 니들은 시댁이 무슨 24시간 편의점이냐? 내 관절은 파업 선언한 지가 언젠데. 또 들이닥쳐 며느리는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 둘을 밀어 넣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라 딱 반나절만 봐달라는 벌써 이번 달만 3번째 듣는 레퍼토리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손에 쥐어준 쇼핑백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아토피가 심해져서요. 간식은 꼭 유기농으로 챙겨온 거 먹여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김치는 좀 짜던데 아이들 먹을 건 슴슴하게 부탁드려요. 옥분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오냐, 걱정 마라.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알아서 끔찍하게 챙기지. 결혼식 잘 다녀오고 맛있는 뷔페 많이 먹고 오렴.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옥분 씨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유기농?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남편은 극 파먹고 컸어도 서울대만 잘 갔다. 김치가 짜. 네가 담가 처먹던가? 맡기는 주제에 오더는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급이네. 아주 상전 모시느라 등골이 휜다 휘어.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까딱거리던 남편 영식 씨가 눈치 없이 백가죽을 긁으며 투비에 뱉었습니다. 임자, 애들도 왔는데 점심은 뭐 줄 거야? 나는 얼큰한 동태찌개나 끓여봐. 배고파 죽겠네. 순간 옥분 씨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거실 바닥엔 손주 녀석들이 쏟아놓은 레고 블록이 쥐레밭처럼 깔려있고 둘째 손녀는 벌써 기저귀가 묵직한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영감탱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타령이라니요. 옥분 씨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며 겉으로는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바깥 양반 배고프시면 안 되죠. 얼큰하게 끓여다 대령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호. 냉장고 문 뒤로 숨은 옥분 씨의 얼굴은 야차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놈의 삼식이 영감탱이가 기어이 제삿밥을 얻어먹고 싶은 게냐? 네 손은 장식이냐? 밥 줘, 국 줘, 물 줘. 내가 네 식모야? 은퇴했으면 밥은 네가 차려 먹어. 확 밥상 엎어버리기 전에 주둥이 다 물어라. 도마 위에서 동태 대가리가 옥분 씨의 칼질 한 번에 댕강 날아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서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이건 뭐 황혼유가라는 명목하에 무임금, 노동 착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우아한 옥분 여사였지만 속은 골마 터진 시니어 노동자. 그게 바로 옥분 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지옥 같은 노동의 대가가 고작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와 명절 때 쥐어주는 용돈 몇 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끓어오르는 찌개 거품을 걷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뼈가 녹도록 일했는데 정작 내 몸 하나 건사의 돈 앞에서는 죄인처럼 작아져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제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콩나물국이 짜니 싱겁니 타령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국이 좀 짜네. 물 좀 더 부어와. 그 무심한 한마디가 어찌나 얄밉던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영감 입맛이 예민해지셨나 보네. 제가 얼른 뜨거운 물 좀 더 부어올게요. 라고 나긋나긋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콩나물국 그릇을 엎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화상아, 주는 대로 처먹지 꼭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이야. 내가 네 시녀냐? 네 손은 장식이요? 물은 네가 떠다 처먹어라. 제발.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끓이는데 욱신거리는 잇몸 통증이 다시금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치과에서 들은 임플란트 비용은 제 비상금을 다 털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눈치 보이고 남편한테 말하자니 이 당든 걸 게을리해서 그렇다는 핀잔이나 들을 게 뻔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냉장고 옆에 자석으로 붙여둔 구겨진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경로당에서 김 반장이 이거 모르면 다 보여 바보 하며 쥐어줬던 노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이 깨질 줄 알았던 걱정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틀니 지원까지 된다는 문구를 보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이고 세상에, 나라님이 내 남편보다 낫네. 내 새끼들도 안 해주는 걸 나라에서 해준다니 이게 웬 떡이냐. 영감탱이 눈치 안 보고 당장 내일 치과부터 예약해야지. 정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 밥상머리에 서름을 씻어주는 구원투수였습니다. 남편이 밥투정을 하든 말든 이제 제 입안에 평화는 나라가 지켜준다는 생각에 묘한 승리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뜨거운 물을 한 컵 가득 따랐습니다. 남편에게 가져다주는 물이 아니라 저를 위한 달달한 믹스커피 물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달짝지근한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방금 전까지의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혼자 물을 찾아 마시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는 화면을 보며 저는 입가에 묻은 커피 거품을 닦아냈습니다. 아유, 노래 참 잘하네.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다 마시고. 달게 천천히 드셔라고 교양 있게 외쳤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밥 다 먹으면 설거지는 네가 해라. 나는 오늘부로 파업이다. 내일은 치과 가서 새 이빨에 넣고 갈비나 뜯으러 갈란다. 이것이 바로 옥분 씨가 이 팍팍한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소확행이자 늙은 호랑이의 지혜로운 생존법이었습니다. 그 격렬했던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 옥분 씨의 얼굴에는 다시금 평온한 가을 들녘 같은 미소가 번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모로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남편을 향해
옥분 씨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목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여보. 배 많이 고프죠? 네, 얼른 된장 뚝딱 끓여서 상 봐올게요. 그 느릿하고 우아한 말투 뒤로 옥분 씨의 뇌세포는 100m 달리기를 하듯 빠르게 돌아갑니다. 리모컨 압수해서 콧구멍에 꽂아버리기 전에 썩 일어나서 수저 안 놓냐? 삼시세끼 다 챙겨줬으면 설거지는 양심상 내가 해야지. 이 늙은 배짱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저 허허로 웃음뿐입니다. 저는 그런 옥분 씨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참는 자에게만 골병이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녀는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겉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택한 것입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비로소 집안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옥분 씨는 식탁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둔 약통들을 주섬주섬 꺼냅니다. 알록달록한 영양제들이 마치 보석함 속 폐물처럼 빛납니다. 관절에 좋다는 약, 눈 침침할 때 먹는 약, 혈행 개선제까지. 이것들이야말로 옥분 씨가 남편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노후의 반려자들입니다. 옥분 씨는 물컵을 경건하게 들어 올리며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니들이 나 살린다.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고상한 노년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내일은 기필코 노래 교실 가서 탬버린을 부셔버리겠어.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다. 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며느리 눈치 보랴, 남편 수발들랴, 혹은 무례한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랴, 속 터지는 이를 꾹꾹 눌러 담느라 고생하신 시니어 여러분.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십니까? 그렇다고 술을 드시면 간만 상하고 다음날 뼈마디만 쑤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버티고 싫은 소리 한 번 더 흘려들을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이 곧 자존심이자 무기입니다. 저도 물 한 잔 가득 떠서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옥분 씨처럼 우아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을 버텨낸 우리 자신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다들 손에 잡히는 영양제 한 알씩 집어 드십시오. 약 한 잔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